인생전쟁 8. 강철 정신력으로. 제1장 40%의 함정. 데이비드 고긴스가 발견한 인간 잠재력의 숨겨진 60%.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왔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멈추어 왔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당신의 한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통계가 되어야 했다. 고긴스는 학대와 가난, 인종차별이 일상이었던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고등학교를 거의 낙제할 뻔했고 공군 입대를 위한 적성시험조차 2번이나 떨어졌다. 그는 20살이 넘어서까지 체중 136kg의 비만 청년이었고 해충 구제 회사에서 좀 먹은 식당의 바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네이비실 최초의 흑인 대원 중 한 명이자 24시간 동안 턱걸이 4030회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며 배드워터 135 등 세계 최고의 극한 레이스에서 상위권을 휩쓴 엘리트 울트라마라토너다. 그는 육군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고 공군 전술항공통제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군 역사상 네이비실, 육군 레인저, 공군 전술항공통제사 3개의 엘리트 과정을 모두 수료한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무엇이 그를 통계에서 슈퍼맨으로 전환시켰는가? 고긴스의 답변은 단순하다. 나는 내 뇌가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데이비드 고긴스의 40% 법칙과 팀 페리스의 파레토 법칙, 그리고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릭 이론을 만난다. 이 세 이론은 인간의 한계와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우리가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규모를 밝혀낸다. 40% 법칙. 고긴스가 밝혀낸 인간 뇌의 거대한 거짓말. 데이비드 고긴스는 네이비실 훈련 중 하나의 결정적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된 기관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까지 밀어붙여진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뇌는 외친다. 멈춰. 죽을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네가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뇌는 다시 입을 다문다. 그리고 또 다시 한계에 도달하면 또 다시 외친다. 그리고 네가 또 무시한다. 고긴스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의 능력은 단 40%만 발휘된 상태이다. 이것이 40% 법칙이다. 고긴스는 이 법칙을 자신의 삶 전체에 적용했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 3개월 만에 45kg을 감량해야 했을 때 그의 뇌는 말했다. 불가능해. 포기해. 그는 무시했다. 3번이 지옥줄을 견디며 2번 낙오하고 3번째에 겨우 합격했을 때 그의 뇌는 말했다.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는 무시했다. 울트라마라톤에서 100마일을 달리는 동안 다리뼈가 부서지고 심장이 멎어갈 때 그의 뇌는 말했다. 죽을 거야. 멈춰. 그는 무시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기록을 세웠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뇌의 임무는 당신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이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당신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10만 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 거야 라고 외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팀 페리스는 이 고긴스의 통찰을 자신의 파레토 법칙과 정확히 연결시킨다. 파레토 법칙은 결과의 80%가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수백 년간 사람들은 이 법칙을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사용해왔다. 더 적은 일로 더 많은 결과를 내는 기술. 그러나 고긴스는 파레토 법칙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 당신은 40%의 능력으로 100%의 결과를 내고 있다. 남은 60%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비군이다. 팀 페리스가 더 적게 일해서 더 많이 얻는 법을 가르친다면
데이비드 고긴스는 더 많이 쥐어짜서 더 많은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친다. 두 철학은 모순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는 효율성의 철학이고 하나는 잠재력의 철학이다. 팀 페리스는 당신이 이미 가진 40%의 능력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당신이 아직 발굴하지 않은 60%의 능력을 끌어내는 법을 가르친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그릿, 앤젤라 더크워스가 발견한 성공의 단 하나의 예측 변수. 앤젤라 더크워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메가더 펠로우십 수상자이다. 그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생도들, 전국 철자법 대회 참가자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월스트리트 임원들,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을 연구하며 하나의 결정적 질문을 던졌다. 성공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IQ인가? 재능인가? 사회경제적 배경인가? 외향성인가? 그녀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어느 것도 성공을 예측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가 발견한 단 하나의 결정적 변수는 이것이었다. 그리트. 더크워스는 그릿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릿은 매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이다. 그릿은 끈기이다. 그릿은 내일이 아닌 수년 후의 미래를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다. 그릿은 넘어져도 일어서는 힘이다. 그릿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시키는 마음의 근육이다. 더크워스의 연구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생도들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 과정인 비스트 베릭스를 견뎌내는 생도들이 가장 높은 그릿 점수를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IQ도, 체력도, 리더십 경험도 그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오직 그릿만이 그들을 예측했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재능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를 예측한다. 그러나 그릿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지를 예측한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의 성취는 빠르게 배우는 능력보다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데이비드 고긴스의 생애는 이 더크워스의 그릿 이론을 가장 극적으로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는 재능이 없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낙제 직전에서 간신히 졸업했다. 그는 공군 적성시험조차 2번이나 떨어졌다. 그는 3번이 네이비실 도전 중 2번을 실패했다. 그는 울트라마라톤 첫 도전에서 발가락 뼈가 부러지고 신장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그릿이었다. 그리고 그 그릿이 그를 통계에서 전설로 전환시켰다. 그릿의 구성 요소. 더크워스가 발견한 4가지 심리적 자산. 더크워스는 그릿을 단순한 근성이나 고집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릿을 4가지 심리적 자산으로 분석한다. 첫째, 관심, 인터레스트.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매일 그 일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는다.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 열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소명이다. 고긴스는 어린 시절 TV에서 본 네이비실 다큐멘터리를 보고 10년 넘게 그 꿈을 붙잡았다. 그의 관심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둘째, 연습, 프랙티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의도적 연습을 한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연습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그들은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한다. 고긴스는 네이비실 훈련에 3번 도전하는 동안 매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치열하게 훈련했다. 셋째, 목적, 퍼포즈.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더 큰 의미와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자신의 희생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확신한다. 고긴스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나는 단지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깨는 과정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넷째, 희망, 호프.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믿는다. 그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나는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라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4030번이 턱걸이를 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을 뿐이다. 통증의 재구성. 고긴스와 더크워스가 만나는 지점. 데이비드 고긴스와 엔젤라 더크워스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네이비실의 거친 함성이요. 하나는 심리학자의 정교한 분석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고통은 신호가 아니다. 고통은 과정이다. 더크워스는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고통을 참는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은 고통을 중단하라는 신호로 해석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통을 싫어한다. 나는 달리기를 싫어한다. 나는 훈련을 싫어한다. 나는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법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팀 페리스의 파킨슨 법칙과 고긴스의 40% 법칙이 만나는 교차로에 선다. 페리스는 말한다. 당신이 2주 걸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고긴스는 말한다. 당신이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단 40%만 사용하고 있다. 두 선언은 동일한 진실의 다른 표현이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이고 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을 안전지대에 가두려는 것이다. 당신이 한계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의 잠재력을 검열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40% 법칙의 실제, 숨겨진 60%를 발굴하는 5단계 훈련. 데이비드 고긴스, 엔젤라 더크워스, 팀 페리스의 이론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 이 통합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40% 신호를 인식하라. 당신의 뇌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을 포착하라. 그 목소리를 적대시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10만 년 전이 지나가 당신의 두개골 안에 심어놓은 생존 본능일 뿐이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속삭여라. 고마워, 뇌야. 네가 나를 보호하려는 건 알아.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60%나 남았어. 둘째, 증거를 축적하라. 고긴스는 쿠키 항아리 개념을 제시한다. 어린 시절 그의 가난했던 가정에는 항상 작은 쿠키 항아리가 있었다. 그 항아리에는 비상식량이 들어있었다. 그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그 쿠키 항아리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과거에도 해냈다. 나는 지금도 해낼 수 있다. 당신의 쿠키 항아리를 만들어라. 당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했던 순간들, 당신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당신이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예라고 말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기록하고 암기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라.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고긴스는 어카운터빌리티 미러를 제안한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라. 그리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거울에 붙여라. 나는 3개월 안에 45kg을 감량할 것이다. 나는 6개월 안에 네이비실 입과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나는 1년 안에 100마일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할 것이다. 이 목표는 모호해서는 안 된다. 측정 가능해야 하고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며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넷째, 의도적 불편을 설계하라. 고긴스는 콜러스드 마인드 개념을 제시한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려면 반복적인 마찰이 필요하듯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려면
반복적인 불편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설계하라. 에어컨 없는 방에서 잠을 자라. 차가운 샤워를 하라. 평소 운동량의 2배를 해보라.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라. 이 의도적 불편은 당신의 뇌에 불편함는 죽음이라는 오래된 방정식을 불편함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으로 다시 쓰게 만든다. 다섯째, 1초의 결정을 훈련하라. 고긴스는 1세컨드 디시전 개념을 제시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단 1초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다시 시도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그 1초의 결정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1초의 결정은 훈련 가능하다. 당신이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을 선택할 때 당신의 뇌는 그 선택에 익숙해진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통계가 되어야 했다. 학대받는 아이, 낙제생, 뚱보, 실패자. 그 모든 것이 나의 미래였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당신의 뇌가 죽을 거야 라고 외칠 때 그것은 거짓말이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말한다. 그릿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릿은 훈련되는 것이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더 강한 그릿을 선택할 수 있다. 팀 페리스는 말한다. 당신의 한계는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감옥이다. 그 감옥의 문은 열려 있다. 당신이 나가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40% 함정은 무엇인가?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당신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60%의 잠재력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당신의 쿠키 항아리에는 어떤 승리의 기억이 담겨 있는가? 당신은 오늘 어떤 1초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한계에 갇힌 포로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광부이다. 당신의 60% 발굴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